네, 성추행 의혹 보도가 나온 지 닷새 만인 어제 정봉주 전 의원이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관련 의혹 보도는 대국민 사극이다, 사기극이다 이렇게 반박하면서 서울시장 출마 의사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자 의혹을 보도한 인터넷 매체가 관련 증언을 또 공개했습니다. 꼬리를 무는 반박과 재반박, 그야말로 점입가경인데요. 정치부 김민지 기자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이 2011년 12월 23일에 무슨 일이 있었냐인데 지금 양측이 굉장히 주장이 엇갈리고 있거든요. 약간 요약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A씨는 이제 그 12월 23일 날 그 정봉주 전 의원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제 계속 정 전 의원이 반박을 했죠. 12월 23일 그 당시 그 날짜로 지목된 날에는 본인은 그런 일이 없었다 하면서 본인의 행적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전에는 합정동 민변사무실에서 본인의 대책을 논의하는 변호사들과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가 80이 넘은 어머님이 아프시다는 소식에 갑자기 노원구 하계동에 있는 어머니 입원해 계시는 병원에 갔다. 응급실로 갔다가. 네, 응급실로 갔다가 다시 홍대 인근으로 돌아와서 모임을 계속하면서 뭐 낙곰수 모임도 하고 또 명진 스님과 만나서 뭐 영치금도 전달받고 선물도 받았다. 이 모임이 오후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자신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피해 주장 여성 지금 화면에 나온 것처럼 네. 여의도 L 호텔에 정봉주 전 의원의 동선 중에 그 L 호텔에 들렸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시간은 오후 정도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모임이 있어서 쭉 오후까지 이어졌다는 것은 정 전 의원의 주장이지만 피해자는 그 중간에 본인과 이 호텔에서 만나서 본인에게 그런 일을 저질렀다. 왜 거짓말을 하느냐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정 전 의원의 입장은 저렇게 복잡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L 호텔에 들릴 시간조차 없었다는 얘기인데 네. 또 정 전 의원의 지지자가 또 새로 폭로를 했는데 그 병원에는 아주 잠깐 머물렀었기 때문에 L 호텔로 충분히 갔다. 그리고 내가 간 것을 동행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지지자는 아닌 것 같고 예전에 이제 지지자였던 거죠. 당시에 그 정봉주 전 의원의 어떤 팬카페 이름이 미건스 아니었습니까? 정봉주가 미래 권력들에서 미건스였는데 그 미건스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정봉주 전 의원과 굉장히 밀접했던 사이인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뭐 관계는 안 좋은 것 같고요. 예. 정봉주 전 의원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2011년 12월 22일부터 26일. 그러니까 수감되기 바로 그 직전까지 항상 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네. 자는 시간 빼놓고 같이 있었다는 건데 그래서 23일 날 정 전 의원을 본인과 같이 그 여의도에 있는 L 호텔에 갔었다는 거고 네. 그 시간은 오후 1~2시경 정도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예. 아까 성시원 앵커가 지적했듯이 병원은 잠깐 찍고 호텔로 이동을 했다. 그래서 호텔에 머문 시간 한 30~40분 가량 된다는 것이고 저 사람의 어떤 저런 주장에 대해서 정봉주 전 의원도 재반박을 하긴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정봉주 전 의원의 재반박은 뭐냐면 시간상 그 병원에서 그 호텔까지 그렇게 짧은 시간에는 갈 수가 없다. 네. 뭐 축지법을 쓰는 건 아니냐 뭐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동선이 도저히 이제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를 한 것이고 예. 그리고 저렇게 폭로했던 그 사람은 당시에는 나랑 가까웠지만 지금은 무리를 일으켜서 완전히 갈라진 사이이기 때문에 혹시 음해할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재반박을 다시 한 것이죠. 예. 자, 이건 장소 관련된 얘기고요. 이번엔 12월 23일 날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은 12월 23일, 24일 이걸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왔다 갔다 한다. 보도도 왔다 갔다 한다. 기억도 제대로 못하면서 이게 과연 제대로 된 폭로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도 좀 팩트체크를 좀 해주시죠. 네, 정봉주 전 의원이 이제 23일, 24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주장을 해오는데 그거야말로 신빙성이 없는 건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피해자 A씨는 사건 날짜를 23일로 분명히 기억한다고 다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23일이냐 24일이냐 이런 오해가 생긴 것은 이 보도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이제 A씨가 당시에 전 남자친구에게 보낸 이메일을 공개했는데요. 예. 그 당시에 이제 피해를 겪었다고 주장하는 그 일을 겪고 난 이후에 친구들과 만나서 크리스마스 이브를 함께 보내고 아침까지 놀았는데
그 일을 거론하면서 이제 이메일에는 24일이라고 쓴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추후에 어떤 증거 자료나 이런 걸로 될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그냥 날짜를 썼기 때문에 이걸로 오해를 받는 것이지 이것 때문에 사건의 본질이 뒤바뀌는 네. 것 아니다 아니다. 이런 주장입니다. 네. 네, 근데 정주원 의원은 이 밖에도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이 굉장히 말을 많이 바꿨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을 바로 열었었죠. 그 장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인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23일 오후 2시 30분 홍대 인근에서 명진 스님을 만났습니다. 자, 1차 보도에서는 호텔 룸이라고 보도를 합니다. 2차 보도에서는 로비 레스토랑이라고 바뀝니다. 심각한 변화가 생긴 겁니다. 키스를 하려고 얼굴을 들이밀었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2차 보도에서는 입을 맞췄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소도 그렇고 그리고 자신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피해 여성의 주장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다 이런 말이죠. 그렇죠. 지금 그 피해자의 주장이 그 보도에서 어떻게 표현되느냐를 가지고 지금 그게 아니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 건데요. 네. 피해자는 그 장소와 뭐 그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변화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지금 그 뭐 정봉주 의원이 자신의 이야기를 좀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한 속셈이다. 이렇게 네. 표현하면서 계속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뭐 장소나 사건 내용이 뭐 표현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질 수는 있어도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주장을 여전히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결국에서 호텔에서 벌어진 건 맞고 또 이렇게 뭔가 성추행을 시도하려던 건 맞다 이런 말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양측이 워낙 공방이 첨예해서 네. 둘 중에 하나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 둘 다 맞을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럼요. 봤을 때는. 네. 자, 이게 이제 둘 중에 한 사람이 거짓으로 발견된다면 네.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법적으로도. 법적으로. 근데 지금 문제는 예를 들어서 여자 피해 여성의 말이 이제 진짜 맞다고 가정을 하고 말씀을 예. 드리면 정봉주 의원은 법적으로 별로 책임을 안 지죠. 왜냐면 이게 2011년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윤택 씨라든지 미투가 처음 터졌을 때 또 말씀을 드렸듯이 2013년 6월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은 친고죄, 그 이후는 비친고죄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친고죄라면 고소기간 1년입니다. 그러니까 2011년에 그 피해 여성의 주장대로 정봉주 전 의원이 성추행을 한 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고소가 없었기 때문에 당시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친고죄였기 때문에 정봉주 전 의원은 이제 형사처벌을 받을 수는 없죠. 다만 이제 정치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받는 것은 뭐 네. 명확한 것이고요. 예. 반대로 이제 그 피해 여성의 말이 거짓이고 정봉주 전 의원의 주장이 맞다라고 하게 되면 그 피해 여성과 그 인터넷 매체는 상당히 이제 법적인 곤란을 겪을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아직 형사적으로 고소는 안 했기 때문에 무고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닌데 예.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 때문에 이제 그 허위사실이나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그런 처벌을 아마 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정봉주 전 의원이 만약 이거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수사기관에서 성추행이 있는지 없는지는 조사 안 합니다. 아.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 뭐 그 당시 친고죄인데 고소도 없었던 사실을 어떻게 조사하냐 이러고 이제 진실 공방하고 이제 넘어가는 건데 문제는 정봉주 전 의원이 그 언론사를 상대로 법적 조치에 들어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언론사 뭐 기자 또는 뭐 그 피해 여성까지 만약에 그 허위사실 유포에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게 된다고 하면 그러면 수사기관은 이것에 대해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겠죠. 거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정봉주 전 의원이 법적 조치에 들어가면 이 사실은 검찰과 법원에서 누구 말이 맞는지 아마 예. 가려질 겁니다. 이게 아까 뭐 김민지 기자가 소개를 했지만 이 시간 장소도 왔다 갔다 한다고 주장하지만 네. 이 신체 접촉과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말을 바꾸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표현을 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지만 예. 어쨌든 피해자는 껴안고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려고 시도했던 것은 분명하다.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굴 등이 스쳤다. 이런 식으로 이제 팩트를 소개를 했는데요. 정봉주 전 의원은 뭐 만난 사실조차 없기 때문에 이런 일도 없었을 뿐더러 이런 이렇게 표현들이 바뀌는 과정에서 신빙성이 떨어지는데 예. 이 주장조차 어떻게 믿겠느냐 이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사실 저 부분도 만약에 이제 법적으로 사실 여부를 가리게 됐을 때 그런 사정을 가정하면은
CCTV를 뭐 호텔에 드나든 CCTV가 현재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법원 입장에서도 굉장히 난감할 것 같은데요. 좀 가리기가 쉽진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최근의 일이라고 하면 호텔에 CCTV도 있을 것이고 그 룸, 뭐 아마 여의도에 계시는 분들 그 어느 호텔 어느 룸인지 다 아실 건데 네. 저도 이제 그 룸에서 식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긴 있습니다만 예약을 받거든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는 예약을 했을 거라고요. 예. 그러면 이제 예약 장부 같은 것들을 보면 몇 시에 누가 예약했는지 보면 당시에 그 정봉주 전 의원 진짜 그 방에 왔는지 안 왔는지 쉽게 알 수 있을 건데 예. 그렇겠네요. 문제는 2011년이고 지금 2018년 7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네. 과연 그 호텔 레스토랑에서 당시에 어떤 예약 정보 같은 것들을 보관하고 있을까? 사실 좀 보관할 가능성이 낮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검찰도 사실 좀 곤란을 겪을 건데 역시 모든 성범죄가 그렇듯이 이 사건에서도 아마 피해자의 진술과 그다음에 이 정봉주 전 의원의 진술, 이 두 사람의 진술을 좀 놓고 누가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는지에 따라서 신빙성을 볼 것이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정황, 주변 사람들의 증언들, 예를 들면 뭐 그 아까 그 미건스 카페지기 했다는 사람, 그 사람의 진술들, 또 정봉주 전 의원도 본인과 내가 이런 시간에 누구누가 만났다 했을 때 뭐 명진 스님이라든지 낙검수 지시라든지 본인들의 알리바를 증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증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사람들의 진술을 종합해서 아마 판단을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워낙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기 때문에 저희가 누구 판단이 맞고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는 아직까지는 알 수 없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